여러분 사과 3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좌우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했죠. 좌우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모토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잊지 않고 내 생활의 방향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활의 방향으로 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좌우명이라고 하는데 나의 좌우명이 무엇이다 라든가 또는 좌우명을 가지다, 좌우명을 실천하다, 좌우명으로 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책에서 읽은 한 유명인의 말이 너무 좋아서 내 좌우명으로 삼기로 했다. 나는 좋은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좌우명이라고 하죠. 자, 좋은 좌우명들을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마음에 드는 거 있나요? 자,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살기보다는 올바르게 살자. 흐르는 물처럼 살자. 흐르는 물처럼 살자 이거는 너무 사람이 깐깐하게 예민하게 살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부드럽게 살자라는 거죠. 시간이 금이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겨라. 고통은 즐기기 싫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그냥 고통이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 피할 수 없잖아요. 현재 상황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계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한계라는 건 나는 못하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아니 난 더 할 수 있어. 그건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 일은 오늘 끝내라. 선생님도 내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할 수 있는 건 오늘 끝내는 게 아마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넓게 알고 깊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좌우명으로 삼고 싶다면 선생님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넓게 알고 깊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자, 끝나기 전까지 무슨 일이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천이 중요하다. 생각보다는 행동을 해야겠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남보다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기본에 충실하자. 인연을 소중히 여기자. 좋은 습관은 천성이 되고 나쁜 습관은 버릇이 된다. 자, 천성이나 버릇이나 다 습관에 관련된 건데 버릇이라는 건 조금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좋은 습관은 천성이다, 나쁜 습관은 버릇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많이 가져라 라는 거죠. 최고보다는 늘 최선을 다하라. 그렇죠. 나는 1등이 되기보다는 나는 늘 내가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거야. 최선을 다하라. 명석한 두뇌, 명석한 두뇌라는 똑똑한 머리란 뜻이죠. 뛰어난 체력도 타고난 재능도 자, 세 가지 모두 머리도 힘도 그 다음에 재능, 능력도 끝없는 노력을 이길 순 없다. 그러니까 노력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좌우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마음에 드나요? 하나 선택해가지고 책상 앞에 탁 붙여놓고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좌우명으로 삼다. 자, 찐빵. 여러분 찐빵 알죠? 선생님은 겨울에 찐빵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유하고 같이. 맛있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단어 몰다라는 거는 차 있죠. 탈 것을 운전하는 건 몰다라고 해요. 탈 것을 운전하다 몰다인데 이것도 괜찮아. 말을 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 표현은 근데 안 갖고 오고 그냥 자동차, 택시, 트럭을 몰다만 있습니다. 동생은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아직 차를 몰지 못한다.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친구 아버지는 오랫동안 택시를 몰면서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택시를 운전하다라고 하는 거, 택시 몰다, 차를 몰다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경제관념, 경제에 대한 생각 무슨 뜻이냐면 돈이나 물건, 노력, 시간 이거를 계획적으로 잘 쓰려는 생각을 경제관념이라고 해요. 이런 돈을 잘 써야지 시간을 잘 써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을 경제관념이 없다라고 하고 경제관념이 없었는데 지금 생겼어요. 경제관념이 생기다. 선생님 아는 동생도 결혼하기 전에는 돈을 자기
뭐 화장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샀는데 딱 결혼한 후에 나이는 아이도 낳아야 되고 아파트도 사야 되고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경제관념을 가지다, 경제관념을 키우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는 경제관념이 없어서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 선생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제관념이 좀 없어서 어머니께서 걱정을 좀 하십니다. 근데 계획 같은 돈에 대한 계획 이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경제관념을 좀 가지고 키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은 사회 수업 시간에 직접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해보는 시간을 가져 경제관념을 익히게 된다. 유치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초등학생들도 많이 해요. 이런 경제에 대한 경제관념을 이렇게 키우도록 그런 수업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릴 때 아마 배워봤을 거예요. 물건도 구매하고 판매하고 이런 게 다 바로 경제관념을 키우는 수업입니다. 자, 씀씀이, 해프다. 자, 두 단어가 나왔는데요. 씀씀이라는 거는 돈이나 물건, 마음을 어느 정도 쓰냐라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 씀씀이가 늘다, 줄다. 씀씀이가 크다 또는 해프다. 씀씀이를 줄이다라고 해요. 할머니는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다. 마음을 쓰는 정도가 아주 넉넉하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신다. 언니는 돈 씀씀이가 커서 돈을 쓰는 정도가 커서 쉽게 돈을 모으지 못한다. 경제관념이 없다라는 거죠. 둘이 살던 살림살이가 아이가 생기면서 씀씀이가 커졌다. 그렇죠.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돈이 2배가 되니까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프다라는 건 마구마구 사용하다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 함부로 쓴다. 그걸 해프다. 씀씀이가 해프다. 돈이나 물건을 마구마구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해프게 쓰다. 물이 해프다. 물 틀어놓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물 틀어놓고 전화 받고 많이 하죠. 이건 해프다라고 해요. 생활비가 해프다. 씀씀이가 해프다. 동생은 월급도 적으면서 항상 돈을 해프게 써서 걱정이다. 버는 돈을 아끼지 않고 해프게 쓰면 미래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경제관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수근거리다. 수근거리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낮은 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우리 소문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수근대다. 수근하다. 수근수근하다. 수근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다. 아주 작게 이야기할 때 소곤소곤소곤소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수근거리다. 뒤에서 수근거리다. 한참을 수근거리다. 요즘 열애설이라는 거는 저 가수가 연애를 해요 라는 걸 열애설이라고 해요. 이 가수가 무대에 오르자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요즘 연애한대. 그 사람이 누구래? 연애하는 사람이 누구래? 또 연애해? 뭐 이렇게 막 뒤에서 수근수근수근수근 이렇게 작은 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막 이야기하는 거. 하지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버릇없는 아이를 보며 가정교육에 대해 수근거렸다. 뒤에서 저 아이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 어머니가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들으실까봐 의사와 조용히 소곤거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소곤거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관념이 생기기 전에 남자의 이야기에서 나온 단어들이고, 자, 이번에는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 남자. 그쵸? 그 뒤의 이야기예요. 여자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심경, 재테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말이야 2년 전쯤이었던가? 할머니가 입원하신 적이 있었어. 그때 학생이었던 동생이 통장을 턱 내놓더라. 턱.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얼굴을 둘 수가 없었어. 자, 얼굴이 화끈거리다. 삶을 즐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월급 관리가 단순히 돈을 아끼고 모으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구나 싶어. 어휴, 돈을 버는 것도 힘든데 쓰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쓰는 건 쉬운 것 같은데, 그쵸? 모으는 게 어렵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봐. 목표가 있어야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계획형이죠. 목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뭐 당장 떠오르다 거창하다. 가령 중고 자동차 한 대를 산다고 치자. 가령. 그걸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언제 살 건지 계획을 세우면 내가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런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경. 이거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태. 같은 말로 심정이라고 하는데 심경이 변화, 마음 상태가 변화한 거죠. 심경이 복잡하다. 마음이 복잡하다. 심경을 밝히다, 털어놓다. 내 마음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심경을 밝히다, 털어놓다. 한참 공부를 안 하고 말썽만 피우던 동생이 웬이라는 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요즘 마음을 잡고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왕의 박성이 아니고 백성입니다. 백성들을 삶의 모습을 보고 난 후 심경이 복잡하여 마음이 아주 복잡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옛날에는 고단했어요. 먹을 것도 많지 않고 보릿고개 그래서 곡식이 나지 않은 시기에 잘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왕이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 지금만큼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아요. 발전이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면은 항상 심경이 복잡하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죠. 재테크. 재라는 건 다시라는 의미고 테크라는 거는 기술이라는 영어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늘리는 기술을 재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테크 기술, 방법, 재테크를 잘한다, 재테크를 하다. 재테크는 뭐 주식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펀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재테크에 해당되는 거죠. 돈을 굴리는 방법. 뭐 저금을 하는 거는 적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재산을 늘리는 기술. 사회 초년생이 된 후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여러분도 이런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부동산, 땅으로 재테크를 하여 큰 이익을 봤다. 뭐 땅이라든가 건물 같은 거 있죠? 자, 제일 큰 이익을 봤다. 플러스 그다 보면 턱이라고 해서 턱은 여러분 여기 있죠. 이것도 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사예요. 행동을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하는 모양 턱이라고 해요. 턱 걸터 앉다. 의자에게 탁 앉는 거. 턱 걸터 앉다. 턱 나타나다. 태연하게 나타나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다. 턱 내놓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돈을 통장을 턱 내놓다. 아무렇지 않게 촥 하는 행동이죠. 몇 년간 소식도 없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턱 나타났다. 자연스럽게 안녕 하고 나타난 거죠. 가게가 어려워 고민하시던 아버지에게 형은 그동안 모은 돈을 턱 내드렸다. 멋지죠. 그는 수근거리는 친구들을 지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의자에 턱 걸터 앉았다.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는 행동 턱이라고 합니다. 자, 친구 어깨에 팔을 이렇게 턱 올리다. 그다음에 화끈거리다 라는 거, 뭔가 뜨거워서 얼굴이 열이 오르는 거예요. 열을 받아서 얼굴이 뜨거운 거. 화끈거리다, 화끈대다, 화끈하다. 큰 말로 후끈거리다 라고도 합니다. 자, 몸, 볼, 속, 얼굴, 입안이 화끈거리다. 또는 방이 더운 상태도 방이 후끈거리다라고도 해요. 여기 봐요. 친구가 만든 떡볶이가 너무 매워서 몇 점 못 먹었는데도 몇 개라는 의미예요. 몇 개 못 먹었는데도 입안이 화끈거린다. 입안이 너무 뜨거워요 이거예요. 말하기에서 실수를 한 마이클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려 앞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겁다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린다. 자, 그 다음에 당장 알죠 여러분? 지금 하세요 이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간, 그 자리.
당장의 목표, 당장은 괜찮다. 가족이 없는 환자는 지금 퇴원해도 당장 갈 곳이 없었다. 당장 쓸 돈이 있더라도 낭비하지 말고 틈틈이 모아서 재테크를 하여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죠. 노후.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그 늙은 상태일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당장 쓸 돈이 있더라도 낭비하지 마라. 떠오르다라는 거는 뭐 해가 떠오르다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기억이나 생각이 나는 걸 떠오르다라고 해요.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르다. 자, 다음 얼굴, 이름이 떠오르다, 추억이 떠오르다. 이 선생님은 오랜만에 만난 학생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했다. 저도 가끔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학생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제 이름 기억하세요? 근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때는 저도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팀의 송별회는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이별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한 그런 파티를 송별회라고 하죠. 그런 모임을. 이 송별회를 특별하게 해주고 싶은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는다. 아주 친한 친구, 팀이 가게 되었습니다. 송별회를 특별하게 해주고 싶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다, 생각이 떠오르다. 그 다음에 거창하다라는 거는 규모, 크기가 아주 큰 거를 거창하다라고 해요. 거창한 계획, 거창하게 말하다, 거창하게 일을 벌이다. 자, 언제냐면 여러분이 방학 전에. 보세요. 학생들은 방학 전에 항상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지만 제대로 실천을 못한다. 여러분 방학 전에, 나는 방학 때 뭐도 배우고 뭐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뭐도 하고 막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방학만 딱 되면 다 귀찮아. 집에서 잠을 자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아파트 앞에 거창한 건물이 들어서자, 아주 멋있는 규모가 큰 건물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수근거렸다. 거창하다 괜찮죠? 규모, 크기, 계획 같은 게 굉장히 클 때 거창하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가령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일, 이를테면,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인데 가정에서 말하면 하면 만일. 자, 이거를 보면 가령 시간과 돈이 충분하다고 해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가령 내가 형이었다면 부모님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만일이라는 의미가 있고, 나는 집안일, 가령 예를 들어 빨래나 청소 같은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2번의 의미가 되죠. 가령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갈 때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결혼식, 장례식 이런 데 갈 때는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아주 중요한 부사예요. 가정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만일의 의미와 예를 들어, 이를테면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다 사용이 됩니다. 자,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제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이 안에 들어갈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적금도 안 들었어? 쥐꼬리만 한 월급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 원래 적은 돈부터 시작하는 거야. 푼돈이 모여서 목돈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너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뭔가 이상해. 현재를 즐기자가 내 좌우명 아니었어? 그런데 적금이 어쩌고 목돈이 어쩌고 하니까 신기하다. 그래? 사실 나도 이런 생각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 그동안은 즐긴답시고 돈이 들어오는 족족 다 썼으니까. 난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해야 직성이 풀렸던 것 같아. 찐빵 하나 먹자고 낯선 길을 물어가면서 차를 몰았던 일처럼? 내가 그랬었나?
그때 내 뒤에서 경제관념이 없다는 둥, 씀씀이가 해프다는 둥, 수군거린 것도 알고 있었어. 자, 여러분 다 들어봤죠? 자, 여러분 다 들어봤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한 번씩 쫙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가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 그다음 뭐라고 했나요? 또 적금도 안 들었어? 자, 넣어보세요. 무슨 월급이에요? 쥐꼬리만한 월급에 매달 무엇으로 나갈까요? 그렇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도 쉽지 않다. 뭐라고 했어요? 만만치 않다서 뭐가 안 나요? 어떤 생각? 감히 이거를 하겠다라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 원래 적은 돈부터 시작하는 거야. 무엇이 모여요?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된다? 푼돈이 모여서 그렇죠. 목돈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너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뭔가 이상해. 현재를 즐기자가 내 모토 뭐라고 했어요? 좌우명 아니었어? 그런데 적금이 어쩌고 목돈이 어쩌고 하니까 신기하다. 하하, 그래? 사실 나도 이런 생각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 그동안은 즐긴답시고 돈이 들어오는 족족 다 썼으니까. 난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해야 직성이 풀렸던 것 같아. 뭘 먹는다고 했어요? 찐빵 하나 먹자고 낯선 길을 물어가면서 차를 몰았던 일처럼. 하하, 내가 그랬었나? 그때 내 뒤에서 무엇이 없다고 했어요? 돈에 대한 생각? 경제 관념이 없다는 둥. 뭐가 많이 써요? 씀씀이가 해프다는 둥. 여기서 막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 했나요? 수근거린 것도 알고 있었어.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역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난 내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게 말이야. 2년 전쯤이었던가? 할머니가 입원하신 적이 있었어. 그때 학생이었던 동생이 통장을 턱 내놓더라. 난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삶을 즐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월급 관리가 단순히 돈을 아끼고 모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구나 싶어. 아휴, 돈은 버는 것도 힘든데 쓰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봐. 목표가 있어야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목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가령 중고자동차 한 대를 산다고 치자. 그걸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언제 살 건지 계획을 세우면 내가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여러분 다 들어봤나요? 우리 여기에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난 내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무슨, 자, 마음의 변화가 뭐라고 했죠? 마음의 상태?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어디에 관심을 가졌어요?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러게 말이야. 2년 전쯤이었던가? 할머니가 입원하신 적이 있었어. 그때 학생이었던 동생이 통장을 자연스럽게 내놓는 거를 턱 내놓더라. 얼굴 부끄러웠어요. 뭐라고 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얼굴을 둘 수가 없었어. 삶을 즐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아.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월급 관리가 단순히 돈을 아끼고 모으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구나 싶어. 에휴, 돈을 버는 것도 힘든데 쓰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봐. 목표가 있어야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목표? 지금 무엇은 아무것도지 않아.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그렇죠.
자, 너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해.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자, 우리가 이를테면 뭐 이런 거 있었죠? 뭐라고 했나요? 가령 중고 자동차 한 대를 산다고 치자. 그걸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언제 살 건지 계획을 세우면 내가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단어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어에 대해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배운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봤으니까, 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골라서 먼저 1번, 2번, 3번을 넣고 나머지 문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넣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해프다, 떠오르다, 수근거리다, 거창하다, 화끈거리다, 만만하다가 있죠. 사람이 순하게 생겨서 어떻게 봤더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다. 쉽게 봤다는 거겠네요. 자, 어떻게 봤다? 만만하게 봤다. 자, 두 번째. 국밥은 어느 식당에서나 주문할 수 있고 가격도 어때요? 그렇죠. 만만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 중 하나이다. 자, 2번.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데 씀씀이까지 크다. 그래서 저축은 생각도 못하다. 크다. 뭐라고 했나요? 해프다 라고 했죠. 해퍼서 저축은 생각도 못한다. 식구가 늘어난 데다가 아이들이 군것질도 하지 않아서 삼시세끼 밥만 먹으니 쌀이 어때요? 마구마구 나가죠. 해프다. 3번. 뜨거운 햇볕 아래 장시간, 긴 시간 있었더니 피부가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참을 수가 없을까요? 피부가 뜨겁죠.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죠. 거리 한복판에서 넘어진 은혜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웃는 것만 같아 부끄러웠어요. 뭐라고 해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문제도 봅시다. 자, 4번, 5번, 6번 이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자, 볼까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그 축제는 어떤 홍보 영상과는 달리 실제 가보면 별로 볼 게 별로 없어. 자, 굉장히 어떤 홍보 영상이에요? 그렇죠. 거창한 거죠. 거창한 홍보 영상과는 달리 실제 가보면 볼 게 별로 없다. 요즘은 자녀 수가 적어서인지 돌잔치도 결혼식 못지않게 어떻게 해요? 거창하고 화려하게 치른다. 5번. 지인은 사람들이 문 밖에서 나누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으나 귀 기울이다 우리가 배웠죠. 자세히 들으려고 이렇게 갖다 대는 거를 귀를 기울이다 라고 했죠. 워낙 작게
수근거려서 잘 들리지 않았다. 인사이동을 앞두고 회사 여기저기서 직원들이 수근수근 하죠.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수근거려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을 어디에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인지 뭐라고요? 생각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떠오르지 않는다. 얼마 전 인기리에 끝난 드라마 덕분에 그 배우는 유명 스타로 올라갔어요. 스타로 떠올랐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맞았어요, 여러분? 일단 단어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뒤에 문장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했습니다.